윤서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 소영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윤서야, 우리 백화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할래? 지방대 출신이라 취업 힘들잖아. 일단 경험이라도 쌓아. 소영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서울 생활을 시작할 기회였어요. 그렇게 윤서는 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인류대 출신이 많아.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봐. 소영은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며 윤서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항상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백화점으로 출근하는 윤서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서야,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거니? 내 또래는 다들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던데. 아버지도 백화점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 전공이 경영인데 백화점 판매직이라니. 그래도 좀 더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윤서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없는 자신을 뽑아주는 회사는 쉽게 찾을 수 없었죠. 백화점에서의 일상은 고단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촌 언니 소영은 윤서가 실수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적했어요. 윤서야, 제대로 좀 해라. 내가 지방대 나왔다고 다들 얕보면 어쩌려고 그래. 윤서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참았습니다. 언니의 도움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그럼에도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격이 밝고 친절한 윤서는 어느새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죠. 고객들은 윤서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받았어요. 저희 매장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윤서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은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서의 노력은 금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매장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관리자들도 윤서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 백화점 명품관의 매니저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 씨, 우리 명품관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고객 응대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이 좋더군요. 윤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명품관은 백화점 내에서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고액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곳이었죠. 사실 명품관은 윤서에게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명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고급 고객들을 상대하는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소식을 들은 사촌 언니 소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영은 5년 동안 일했지만 아직 명품관으로 발령받지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소영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윤서야, 명품관은 내가 감당하기엔 벅찰 거야. 거기 고객들은 까다롭고 무례한 사람도 많아. 지방대 출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영의 말에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윤서는 명품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명품관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고객 한 명이 쓰는 돈이 윤서의 몇 달치 월급보다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윤서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는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오후,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명품관에 들어섰어요. 검은색 모자에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저기요, 이쪽은 명품관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보안 담당 직원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훔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윤서는 할머니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반짝이더니 윤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세진이 드디어 찾았다. 할머니가 갑자기 윤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놀란 윤서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진아,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몰라.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소영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아는 분인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윤서를 세진이라고 부르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보안 요원을 불러야겠어요. 여기는 명품관이라 이런 상황이. 윤서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할머니, 저랑 잠시 밖에 나가실래요? 할머니는 여전히 윤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명품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소영은 멀리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세진이 아니에요. 할머니, 제 이름은 윤서입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진아, 농담하지 마. 엄마를 모르는 척하면 서운하단다. 할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때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보안 요원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윤서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실 수 있으니 보안 요원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윤서의 단호한 태도에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러섰습니다. 윤서는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명품관을 빠져나왔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윤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오늘은 집에 같이 가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윤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백화점 로비에서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여성은 윤서와 할머니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여성은 다급히 뛰어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윤서를 놓지 않았어요. 정혜숙, 이리 와봐. 우리 세진이 찾았어. 드디어 찾았다고. 여성은 윤서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슬픔과 이해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제 이름은 정혜숙입니다. 어머님의 며느리고요. 정혜숙의 말에 윤서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환자였군요.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의 딸과 닮았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혜숙은 고마운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세진이는 어머님의 작은 딸이었어요. 5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세진이와 정말 닮았네요. 윤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이분이 며느리분이세요. 같이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진아, 너도 같이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혜숙은 미안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한번 고집을 부리시면 진정시키기가 어려워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혜숙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백화점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윤서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잠시 후
그들은 백화점 앞 로터리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차에 태우는 동안 백화점의 여러 VIP 고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친절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에 띄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와 같이 백화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동료들이 윤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직원이 최옥분 여사의 손을 잡고 직접 차까지 모셔다 드렸대. 진짜? 그 최옥분 여사가 강도윤 회장의 어머니라며? 윤서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어제 도와드린 할머니가 대단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소영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어제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강도윤 회장의 어머니라고. 어쩜 그렇게 운이 좋니? 소영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이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명품관에 정혜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찾았고 직원들은 재빨리 윤서를 불렀어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숙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혜숙은 명품관을 둘러보더니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구매했어요. 직원들은 윤서가 VIP 고객과 친해졌다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죠. 하지만 사촌 언니 소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퇴근 시간, 소영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운이 좋았네 하지만 그런 인연은 오래가지 않아. 넌 그 사람들과는 세계가 달라. 윤서는 상처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혜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윤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혜숙은 윤서를 백화점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계속 윤서 씨를 찾으세요. 세진이라고 부르시면서요. 잠깐이라도 말동무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시간과 감정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윤서는 자신의 친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그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떠올랐죠.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찾아뵙겠습니다. 정혜숙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서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그날 저녁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그녀는 잘 모르는 가족과 관계를 맺게 될 텐데. 하지만 할머니의 애절한 눈빛을 떠올리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주말 윤서는 정혜숙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커다란 저택이었어요. 윤서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혜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윤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고급스러웠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님은 정원에 계세요. 항상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정혜숙은 윤서를 넓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최옥분 여사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윤서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진아, 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윤서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서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왔어요. 어머니. 시간이 흘러 윤서와 최옥분 여사의 만남은 정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하던 것이 점차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윤서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차를 마시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세진아,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함께 제주도 여행 갔던 거? 바닷가에서 내가 조개를 주워왔잖니. 윤서는 할머니의 기억 속 세진이가 되어 대답했어요. 네, 기억나요. 정말 재미있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행복의 빛이 흘러넘쳤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비록 자신이 세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모르셨지만 할머니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일도 계속되었어요. 윤서는 이제 명품관의 중요한 직원이 되었고 많은 고객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특히 정혜숙이 소개해준 VIP 고객들은 윤서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만족했어요. 윤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촌 언니 소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윤서의 성공을 순전히 운으로 치부했어요. 윤서야, 그 가족이랑 얼마나 더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야? 그들은 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할머니의 임시 위안일 뿐이야. 그런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윤서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신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돕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최옥분 여사의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정혜숙은 윤서에게 특별히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의 생일인데 윤서 씨가 있으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윤서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생일 파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였어요. 윤서는 약간 어색했지만 정혜숙이 그녀를 따뜻하게 소개했습니다. 윤서 씨는 어머님의 특별한 친구예요. 어머님께 많은 기쁨을 주신 분이죠. 파티 중에 윤서는 강도윤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윤서 씨, 어머님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세진이를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윤서 씨 덕분에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강도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윤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다가왔어요. 늦었는데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윤서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강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기업가였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윤서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의 말에 윤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전해졌어요. 강도윤과의 만남 이후 윤서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백화점에 들러 윤서를 찾았고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어느 주말 강도윤은 윤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윤서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어머님께서 교회로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서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어요. 최옥분 여사는 윤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진아, 여기 공기가 참 좋구나. 예전에도 우리 여기 왔었지? 윤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숙과 가족들은 윤서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강도윤의 눈빛은 각별했어요. 점심 식사 후
최옥분 여사가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윤서와 강도인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 부탁드린 거였는데 지금은 윤서 씨를 만나는 게 저한테도 특별한 시간이 되었네요. 강도인의 솔직한 고백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윤서의 말에 강도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윤서 씨의 모습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녀와 강도인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윤서의 솔직한 고민에 강도인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다르다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세계에 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평생 고생하셨고요. 겉모습이나 배경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윤서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윤서 씨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강도인의 말은 윤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특히 소영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도인은 더 적극적으로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때로는 백화점이 끝나고 마중을 나오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최옥분 여사를 모시고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윤서는 강도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도인은 윤서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진심을 고백했어요. 윤서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신뢰와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 도윤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천천히 가도 될까요? 강도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혜숙과 최옥분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특히 최옥분 여사는 윤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세진이가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이 축하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영은 윤서를 찾아와 쏘아붙였어요. 결국 돈 보고 간 거네. 지방대 출신이 이렇게 출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윤서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난 그저 내 마음을 따랐을 뿐이야. 사람의 배경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윤서와 강도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서로를 알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강도인은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윤서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도인은 최옥분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윤서에게 청혼했어요. 그는 화려한 이벤트 대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윤서 씨, 저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함과 진심이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주세요.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옥분 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었어요. 세진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지만 결혼 소식이 퍼지자 모두가 축하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했어요. 윤서야, 그 사람 너무 빨리 만난 거 아니니? 게다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그러나 강도윤이 직접 윤서의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진심과 윤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사촌언니 소영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소영은 동료들에게
윤서의 결혼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결국 돈 보고 결혼하는구나. 역시 그런 집안이랑 어울리려면 편법이 필요하지. 소영의 말은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어요. 일부 직원들은 윤서를 부러워하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를 진심으로 아끼던 동료들은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윤서는 백화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근무하던 명품관에 소영과 몇몇 고객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소영 씨가 특별히 안내해 준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어요. 소영은 고객들을 이끌고 윤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어요. 윤서야, 이 고객님들을 특별히 응대해 줄래? 아, 맞다. 이제 곧 결혼한다면서? 부자랑 결혼하면 여기 그만둘 거지? 소영의 빈정거림에 고객들이 윤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곧 결혼합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저는 제 일이 좋거든요. 소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들은 오히려 윤서의 태도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와 강도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최옥분 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진아, 오늘 너무 예쁘구나.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윤서는 강도윤과 함께 특별한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윤서가 일하던 백화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윤서가 직원이 아닌 VIP 고객으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윤서와 강도윤을 환영했어요. 특히 윤서를 아끼던 동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영은 윤서의 결혼 소식이 퍼진 후 백화점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윤서와 강도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강도윤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서야, 고마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정말 행복해.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서와 강도윤은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윤서는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일을 찾아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담당했어요. 강도윤은 아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나는 항상 응원할게. 최옥분 여사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지만 윤서가 곁에 있어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윤서를 세진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최옥분 여사는 윤서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세진아, 이제 내가 있어서 든든해.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할머니의 말에 윤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윤서의 친구들까지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혜숙의 따뜻한 배려로 모두가 편안하게 어울렸습니다. 윤서의 친구들은 놀라워했어요. 윤서야,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네.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가족 사이에서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녀의 따뜻함이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었죠. 강도윤은 윤서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내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진실함과 따뜻함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소영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과도한 소비와 빚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소영은 윤서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윤서야, 잠시 도움이 필요해. 나 요즘 정말 힘들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윤서는 사촌 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을 만나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언니,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어.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자리를 찾아볼게. 소영은 윤서의 너그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미안해, 윤서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 윤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증오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를 선택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소영은 윤서의 도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따뜻한 마음이 소영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죠. 어느 화창한 주말, 가족들은 모두 모여 최옥분 여사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최옥분 여사는 윤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진아, 이제 내가 있어서 든든해. 엄마는 너무 행복해. 윤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도인은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윤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정말 행복해. 윤서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해가 저물어갈 때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최옥분 여사, 정혜숙, 강도윤, 그리고 윤서까지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문득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사촌 언니의 무시, 백화점에서의 어려움,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과 따뜻함이 결국 소중한 인연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둠이 내린 정원에서 윤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어요. 모든 인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